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결산, 어떤 내용을 자동결산을 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는 수동결산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하는 결산,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값을 쭉 입력한 다음에 요 점표 추가를 딱 누르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우리 수동분계에서 그 차변 대변 하는 그 분계가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 결국에 일반 전표에 입력은 되는 거예요. 입력은 되는데 수동분계처럼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점표 추가 요거 클릭을 해서 분계를 자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자동 결산에서 합니다. 첫째, 상품 매출원가 계상하는 분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상품을 판매했을 때 분계가 다 뭐였느냐, 상품 판매했을 때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변의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 애수금,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좀 부가세 애수금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대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올 수도 있고 현금이 올 수도 있고 이거였죠. 요 분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전부 상품 매출, 수익만 발생시켜 왔어요.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었죠. 그러면 언제 비용 처리를 하느냐? 상품을 팔았으면 그 상품을 사온 가격은 원가잖아요. 그거를 결산 때 한 번 합니다 그랬어요. 그 자동결산 그게 바로 1년 동안 판매한 상품을 원가로 반영시키는 분계를 말합니다. 그 분계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를 우리가 자동결산에서 할 거고요. 이때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분계를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자동결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예상액을 계산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점표 추가를 누르면 대손상각비 차변이고 대변의 대손상각 누계액이라는 점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해 놨잖아요. 그 고정자산에 등록해 놓은 건물, 차량 운반부, 비품,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 분계를 자동결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입력해가지고 분계를 해낼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해가지고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퇴직금을 입력을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분계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요 매출채권 말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해가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입력을 해서 이것도 자동분계로 결산분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당기분의 법인세를 입력해가지고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이라는 분계를 해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동분계에서 법인세 이 얘기 나왔는데 그건 또 뭐죠? 그거는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정리하는 거고, 여기 법인세는 이제 미리 낸 선납세금 말고 결산을 해보니까 법인세가 나오죠. 그 납부해야 될 법인세 중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
법인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세금, 차변의 법인세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무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자동으로 전표를 만든다 해서 우리가 이걸 자동결산이라고 할 자동결산. 좀 분계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사례로 또 나오는데요. 자, 자동으로 전표 만들 때 그 어떤 전표가 만들어지냐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아까 그 상품 매출원가 전표 만드는 거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은 자산 감소, 이런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뭘 입력하느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를 입력해야 이런 분계를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산하는 거 설명 나오죠.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하고 받으러움의 대손상각비를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입력을 하면 돼요. 추가로 설정해야 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해당 칸에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분계가 만들어져요?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분계요. 우리가 이미 다 계산해 놨어요. 감가상각비. 그걸 이제 전표 추가 누르면은요, 이런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상, 이거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런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를 비용을 발생시키고 기말에 그걸 부채로 인식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분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비유동 부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론 강의에서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은요, 대여금에 대한 것 등을 말하는데 이것도 대손 충당금 추계액을 입력한 뒤에 전표 추가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영업의 비용. 그냥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고요. 그래서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를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법인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 선납세금 납부한 거 말고 나머지 납부해야 될 걸 입력하면 전표를 추가하잖아요. 전표 추가 누르면 법인세 계상액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왜냐하면 법인세는 12월 31일 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 미지급세금은 나중에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12월 결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로 인식하죠. 세금을 정리할 때는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일단 잡았다가 납부 시기에 납부를 해주면 돼요. 네. 자, 자동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후다닥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이론 때 같이 설명드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수행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만들어진 전표 확인해 가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라. 3일 패션의 결산 정리 회계를 수행하라 그랬는데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수행 1, 2, 3, 4, 5번인데요. 5가지 중에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라고 했네요. 자, 소모품 정리분계는 수동분계사항입니다. 소모품 정리분계는 수동분계사항. 자, 그거 기억나시죠?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무슨 분계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자산 잡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한 회사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분계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구입할 때 자산자본 회사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돼. 소모품비가 차변, 대변이 소모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얼마 잡으면 돼요? 미사용한 거.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다시.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한 자산 계상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 이거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자, 4만원 자산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로 갈까요? 결산 분계는 12월 31일로 합니다. 자, 12월 31일 입력하십시오. 네. 자, 구분에다가 3번 차변하신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소모품. 자, 코드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넣어줄까요? 자, 금액은 4만원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4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4번 대변하겠습니다. 대변은 소모품 B죠. 소모품 B. 800번대를 꼭 쓰세요. 830번 소모품 B. 판매관리비죠. 네. 엔터에서 미사용 소모품 그대로 복사하십시오. 4만원.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머리가 찡하고 아플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한번 이해를 딱 해놓으면 문제를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소모품을 비용 처리했어? 비용 처리하는 회사는 결산 때 자산으로 잡으라고 그랬지. 요게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죠. 예, 요게 생각이 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 구입할 때 자산 잡았어? 그러면 결산 때는 비용 잡으면 돼. 비용. 사용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비예요. 비용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비용을 발생시켜라. 그래서 소모품비 비용이 그때는 차변에 와야 돼요. 방금은 뭐예요? 비용이 대변에 갔죠? 이건 비용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비용을 취소시킨 거죠. 비용이 대변에 가면 비용 취소. 네. 자, 소모품 반대로도 문제가 나오니까요. 앞으로 뒤에서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거 풀 때 소모품 분계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하하, 두 번째 거는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걸 조사했다는 것이죠. 예, 재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무슨 분계냐면은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분계를 만드는 거예요.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계상. 이건 자동 분계 사항입니다. 자동 분계는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수행 3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
네, 요거 자동 분계 사항이죠. 네, 좀 이따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하라.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하는 것만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자동분계 다른 거하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러 가려면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또 받으러옴과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표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산표. 그래서 결산할 때 시산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거 있어요.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12월 31일 입력을 하면은 외상매출금 이 자리에 있고요. 그 밑에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1%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1%.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이라는 것은 차변에 있는 거죠. 요거.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1%를 해보면 1%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보충법이니까 기설정되어 있는 요 82,000원을 빼준 것이 추가 설정액입니다. 빼기 82,000원. 이렇게 하면 추가 설정액이 나와요. 그 추가 설정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요 프로그램은 못 씁니다. 요거는 요 계산기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이 계산기 못 쓰니까 이런 손계산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 시산표에 요 잔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하면은 요 계산기가 딱 요 더존에 있는 요 계산기는 쓸 수가 있어요. 네. 합계잔액 시산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에 292650000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러면 계산기가 딱 들어가죠. 여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곱하기 여기 부호 선택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로 바뀌었죠. 1% 입력해요. 1%가 입력이 안 되네 여기에. 그러면 1%는 0.01이죠. 소수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0.01 엔터 하면은 밑에 이 금액 나오죠. 요 결과값 여기에서 빼기 이걸 빼기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여기 S 마이너스 여기 S 그러면 빼기로 바뀌었죠. 얼마를 빼줘야 돼요? 거기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여기 82,000원을 여기서 빼주면 돼요. 빼기 82,000원 여기다 입력해도 되고 저 금액을 가서 뭐 현재 금액 추가해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82,000원 입력하기 싫으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여기 82,000원을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여기 82,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빼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값 나와 있죠. 21만원. 21만 650원이네요. 21만원 650원. 이 21만 650원을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21만 650원을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상매출금 여기다 21만 210,650을 입력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다 라는 걸 메모를 해둬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받으러움도 1%를 설정한다 그랬죠? 자,
계산기 지금 남아있죠? 자, 계산기에서 다 이제 지우고 계산기를 닫았다가 새로 하면 되겠네요. 닫았다가 받으러움의 잔액을 마우스로 클릭해요. 350만원. 오른쪽 버튼 계산기. 이걸 사용하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손계산기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곱하기 1% 또 해야 되니까 여기 곱하기 한 다음에 0.011%예요. 0.01. 자,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빼기로 바꿔요. S 여기 빼기. S 빼기로 바꾼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24,000원 있죠? 여기를 클릭해요.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잔액이 24,000원. 여기를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빼져요. 그러면 여기 11,000원 남았죠? 11,000원. 요 11,000원이 추가 설정 금액이에요. 이게 잔액법으로 해라 그러면 추가 설정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00원을 이제 여러분이 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받으러온 밑에다가 11,000원 입력할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까 여기 외상매출금 210650 이렇게 적어 놨죠? 요 두 개 숫자 이제 좀 이따 입력할 겁니다. 다음에 수행 5번.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법인세도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걸 빼고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합계전액 시산표를 지금 열어놨으니까 여기서 선납세금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이 있다면 당좌자산에 해당되므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죠? 선납세금. 그래서 법인세 중간에납 우리 입력한 적 없고요. 또 앞에서 일반전표 여러분 3일패션 쭉 입력하면서 예금이 만기돼 가지고 이자 받은 적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기 법인세 300만원 모두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요 2, 3, 4, 5는 자동 결산 사항이다. 자동 결산. 자, 자동 결산은 어디서 한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한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 가면은 결산일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라고 입력해야 되냐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해야 돼요. 결산은 1년 결산이니까 1월부터 12월. 그랬더니 매출원가를 선택해라 그랬는데 밑에 여기 당구장 표시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상품 도소매업이잖아요. 신발 아니죠. 의류 도소매업.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이 돼요. 자,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입력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확인 눌러서 지나가면 돼요. 확인. 네. 자, 이 양식이 뭐냐? 자동 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자, 엔터를 치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엔터 치면은 커서가 쏙 들어가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 이 쏙 들어가는 곳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쏙 들어간 곳이 뭐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재고 조사를 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재고조사 한 거를 빼가지고 계산을, 이게 이제 재계산이 일어날 거예요. 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라고 여기다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는 4,350만 원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여기 1번의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그 밑에 기말상품 재고액 우리가 2천만 원 입력하잖아요. 이걸 빼줘요. 예, 그게 매출원가예요. 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20 플러스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분계가, 이것이 분계가 만들어져요. 4,350만 원, 요 매출원가 분계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겁니다.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쏙 들어가냐면 퇴직급여 전입액에서 쏙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자동분계에서 아까 나왔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다. 근데 우리 회사 지금 데이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안 하는지 데이터를 안 줬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엔터로 또 내려갑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네,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건물, 차량, 비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입력을 또 아까 시간에 준비해 놓은 방법으로 입력을 여기는 대신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느냐? 기능 모음을 눌러보세요. 기능 모음을 클릭하면은 기타의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게 전부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본 다음에 여기 있는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 이 자리에 그 숫자가 자동으로 딱 입력돼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이걸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었던 것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로 또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쏙 들어갔느냐? 외상매출금. 네.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에서 쏙 들어갔죠? 여기 아까 준비해 놓은 210650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210650.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대손상각 11,000원 입력하세요. 11 플러스 이것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22만 1,65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119번으로 21만 650원, 109번으로, 그 다음에 111번으로 11,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 받으러움이 코드가 110번이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이기 때문에 111번으로 11,000원, 109번으로 21만 650원으로 회계 처리가 될 것이다. 입력이 안 돼요? 외상매출금 칸. 직접 여기 대손상각에는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 딱딱 내려와야 입력입니다.
외상 매출금 칸에다가 입력하고 받으러 칸에다가 입력하고. 자, 이제 또 엔터로 더 내려가 볼까요? 어디로 쏙 들어가요? 선급금에 대한 대손상각. 우리 따로 없었어요. 선급금에 대한 거는. 그래서 지나갑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조감법상 특별상각. 조감법 하면은 줄임말인데요. 조세감면법을 조감법이라고 줄여서 쓴 겁니다. 자, 특별상각이니까 저기 있는 감가상각하고 비슷한 건데요. 감가상각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서 내용연수에 따른 경비를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여기 감가상각비고, 여기 밑에 있는 조감법상의 특별상각은 뭐냐? 조세감면법에 따라서 비용으로 더 많이 발생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회사, 공장이 인구가 좀 덜한 저기 지방으로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조세로 세금 우대를 해줘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감면법에 따라서 상각을 특별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장을 이전했으니까 거기 공장을 새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 공장 건물이 한 30년 쓸 수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액법으로 만약에 30년으로 나누면 300억에 들여서 만약에 그 건물을 지었다면은 300억 나누기 30년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얼마, 이게 감가상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조감법은요, 그보다 더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자,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법인세가 줄어들잖아요. 네. 우리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비용을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우리 AT 자격 시험에서 조감법상의 특별상각이 건물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된다. 자, 엔터로 내려가세요. 이번에는 법인세로 내려가서 법인세 계상에서 쏙 들어가죠. 예, 이 법인세가 미지급세금 분계를 해야 될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여기다가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게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법인세 300만 원.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입력할 걸 다 입력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입력하는 문제를 내지 않고 딱 한 개만 입력하는 문제를 내요. 시험은 간단하게 요령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입력했습니다. 오늘은 연습이니까. 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뭘 눌러야 되느냐? 점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 점표에 이게 만들어져요. 자, 점표 추가 단추를 눌러보세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점표가 입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수행 2번부터 수행 5번까지 기말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4가지를 입력했거든요. 그럼 분계도 4가지가 분계가 됐겠죠. 가볼까요? 자, 일반 점표. 일반 점표 12월 31일로 왔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소모품 정리했던 거 남아있죠?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저 위에서 조회 눌러보세요. 조회. 조회를 누르면 점표가 밑에 더 보이게 되는데 2번부터 3번, 4번, 5번 하나, 둘, 셋, 넷 우리 수행 2번, 수행 3번, 수행 4번, 수행 5번 점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2번 점표를 보면요.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일반 점표 입력하는 첫날 결차는 차변이고 결대는 대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근데 왜 앞에 결이 들어있느냐? 지금처럼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왔다 해서 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 네, 차니까 차변과 같은 겁니다. 자, 2번 점표 보시면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비용 발생이에요. 상품 매출 원가 대체 금액은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4,350만 원 비용 발생됐고요.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상품 자산이 이제 비용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메인 매출 점표에서 상품 판매할 때마다 계속 상품 매출원가를 우리가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계속 쌓였는데 그 밑에 매출원가가 지금까지 계속 제로였어요. 제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함으로써 매출원가에 이제 4,35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점표 3번을 보면은 감가상각비 분계입니다. 네. 자, 차변, 결차가 차변이에요. 차변의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합계 668만 8,965원. 대변이 네, 세 가지입니다. 대변은 세 가지로 쪼개져요. 203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50만 원. 209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363만 3,333원. 213번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55만 5,632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세 개로 왜 구분이 돼야 돼요? 자산의 종류가 달라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해당 자산에서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서 해야 되고. 감가상각비, 비용은 왜 하나로 해도 괜찮아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건물분, 뭐 차량 운반구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여러 개로 쪼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쳐요. 그러나 차감 계정은 자산의 차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요. 그 다음 4번 점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였습니다. 네. 아까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 준비해서 했죠. 자,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이건 차변의 하나입니다. 손익계산서가 하는 건. 그런데 대손 충당금도 뭡니까? 감가상각 누계액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요. 111번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 이렇게 이거 추가 설정액을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면 이제 조금 이따 가보면 알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있던 잔액에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잔액의 1%만큼 딱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점표 차변의 법인세 30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네? 부채 증가 300만원 당기의 법인세 계상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분계 만들어집니다.
자, 결차, 결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분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동이든 자동이든 하나만 나온다. 아, 시험 문제에서 FAT 1급에서는 수동 한 문제, 자동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서. 네. 각각 한 문제씩. 자, 그러면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를 가가지고 대손충당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다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아까 잔액이 2,926만 5천원이었고요. 여기에 1% 29만 2,650원이 대손충당금으로 딱 이것의 1%예요. 이게 바드러움도 잔액이 35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은 3만 5천 원. 이 350만 원의 딱 1% 이게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함으로써 1%만큼 딱 설정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추가 설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산 수정 분계에 의해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도 만들어졌고요. 미지급 세금은 3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에 대한 미지급 세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다릅니다만은 부가세는 납부했군요. 여기 잔액이 이제 300만 원 딱 남았죠. 미지급 세금. 12월달 부가세 정리분계는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안 나와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후 합계진액시산표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242페이지부터는 이제 풀이가 쭉 있는 거예요. 풀이가. 네, 245페이지까지 풀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팁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습은 안 해볼 건데 만약에 자동결산에서 넘어온 결차, 결대로 넘어온 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우리가 새로 입력해서 자동결산을 새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일괄 삭제 이런 기능을 쓰면 편하다 이겁니다. 일괄 삭제. 일괄 삭제는 뭐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지울 수도 있어요. 전표. 하나씩 지울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싹 지울 때 이런 방식으로 지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다시 전표를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다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 3일 패션의 결산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장부 마감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장부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